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전업으로 살아남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그 많은 영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업 투자자를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을 위한 공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요, 좀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배우는 방법이 솔직히 좀 도제식에 가깝습니다. 선생님이 한 명 있으면 그래도 정말 좋고요. 선생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올리는 거겠죠. 네. 선생님이 있으면은 솔직히 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면은 특히 어려울 때 많이 좀 도움이 되겠죠.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그 어려울 때 사람이 뭘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어려운 과정에서 그걸 또 견디지 못하면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기댈 수만은 없죠. 결국은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략을 만들어 독립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어쨌든 자기 전략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결론적으로 책보란 얘기 할 거예요. 책보란 얘기입니다. 주식에서 제일 좋은 점이 이게 어떤 다른 뭐 식당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책을 통해서 남들이 쌓아놓은 경험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안 보셔도 되는데 책 안 보시면은 이제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내가 그걸 일일이 다 겪어봐야지 배우기 때문에 책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책 돈 많이 까먹기 싫으시면 책 많이 보세요. 자, 책을 많이 보긴 책 많이 보는데 어떤 책을 보냐? 자, 이런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금융시장이 이렇게 있고 주식은 그 일부라고 했죠. 솔직히 금융시장 전체에서 주식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대부분 뭐 채권이니 뭐 원자재니 뭐 아니면 뭐 부동산이니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주식은 일부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큰 흐름을 다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주식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관련된 이 금융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좀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방법은 솔직히 좀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많이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메리츠 증권 이승훈 애널리스트, 이 사람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버냉키 의장이나 이런 사람이 쓴 중앙은행과 관련된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 좀 어렵지만 읽어보시면 이 숲을 보는데 좀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책들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 책들 보시면 돼요. 주식 책들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업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기술적 분석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솔직히 기술적 분석 쪽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책 몇 권 골라서 뽑아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결국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하는 건 그냥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책 몇 권,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몇 권 골라보시면은 나머지는 뭐 결국 내용이 다 똑같아져요. 결국 이 책이나 저 책이나 똑같아요. 기업 분석 쪽에 있어서는 좀 추천드릴 만한 책이 있습니다. 모닝스타라고 있어요. 모닝스타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이게 펀드를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쓴 책이 몇 권 있어요. 한 7권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된 책이고요. 어... 안 켜놨네. 하여튼 그래서 모닝스타에서 그 한국어로 쓴 책이 한 7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하는 책인데 이게 사실 거의 정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에서 기업 분석하는 그 정석적인 방법을 쓴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조금 구하기 어렵겠지만은 연도가 오래돼서 어쨌든 한번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심리적인 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분석하는 방법, 말 그대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주식하는 투자자는 어떻게 사고방식을 갖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책들, 사실 요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요런 것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세 가지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요 책 같은 경우는 진짜 제 인생 베스트 서적인 것 같아요.
켄 피셔 아저씨가 쓴 책인데 거의 뭐 제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될, 거의 제 사고방식과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역발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써놓은 방법을 알려주고요. 예, 역발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법 같은 걸 알려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직도 전 몇 번씩 보고 있고요. 심심하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니면 뭐 심리적인 거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란 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목차 보면은 내용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책들 보시면서, 요건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하여튼 이런 심리적인 거나 공부하는 방법에 관련된 책들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다 보시고도 이제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철학적인 책이나 종교나 인문학이나 뭐 국제 정치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뺑뺑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역사가 반복이 돼요. 역사가 반복돼. 맨날 이거예요. 경기가 과열되면은 금리 올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내리고, 맨날 이거기 때문에 역사는 지금 400년째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금융시장의 역사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고 어떻게 됐다. 예를 들면 위중무역 분쟁, 그죠? 85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그대로, 지금 2019년인데 그대로 일어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옛날 사례들을 위주로 좀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책 얘기나 이런 것들은 좀 했는데요. 증권 전문가 방송 같은 거, 회비 내고 듣는 거,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뭐 솔직히 뭐 제가 뭐 누굴 추천하긴 좀 뭐랄 것 같고, 아무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돈 내고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돈 내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회비를 내고 이제 돈을 따박따박 벌어와라라는 취지에서 방송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전문가가 무슨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이 사람의 관점과 이 사람의 시장 보는 뷰를 배우라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짧게 들어보시면 돼요. 한 명의 전문가를 막 1년, 2년 막 이렇게 들어볼 필요는 없고요.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맨날 들어보면 대충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시장 보는 방법들 중에서 알짜배기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내가 갖고 와서 내 걸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전문가들 중에 뭐 특별한 기법이 있어서 뭐 돈 되는 기법이 있는 비밀 기법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밀 이런 거 개뿔 없어요. 그 사람만의 뭐 비기, 뭐 비밀 이런 거 비싼 돈 주고 절대 사지 마십시오. 산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의 전략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방법으로 돈 버는 거는 솔직히 어려워요. 이 사람의 방법으로 돈을 뭐 벌었다 쳐도 그 돈이 오래 가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지 뭐 부자가 되는 거지. 남의 방법으로 돈 번 거기 때문에 이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뭐 요런 뭐 비밀이 있다 이런 거에 뭐 너만 알려줄 테니까 돈을 얼마를 내라, 이런 거 사기니까,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뭐 공부하는 방법들 이래저래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매매들 좀 많이 해보시고요. 샀다 팔았다 많이 해보시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최대한 감정이입을 많이 해보십시오. 희노애락을 많이 느껴보세요. 내가 아무리 100만원치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내고 이제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베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감정이입을 심하게 하면은요, 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절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선물 옵션을 이제 했는데, 옵션이라는 게 변동성이 뭐 반나절에도 2배, 3배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그거 하다 주식하니까 너무 편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이러한 좀 그 감정이입을 세게 할 수 있었죠, 옵션이란 상품에.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떠한 좀 희노애락 이런 걸 좀 빨리 느껴본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떤 경험이 좀 빨리 쌓인 것 같아요. 좀 남들이 오랫동안 겪어야 되고 옵션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좀 압축해서 빨리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옵션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좀 아무리 소액의 주식을 사더라도 진짜 목숨을 걸고 사는 것처럼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 경험을 쌓는 매매를 하는데 분명히 손해가 날 거예요. 손해가 나는데 손해를 적게 손해는 적게 하고 배우는 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조금의 돈으로 많이 느끼려면 감정이입을 그만큼 많이 해서 해야겠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주식한다고 뛰어들면 쉽게 망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저 같은 뭐 20대 30대가 주식한다고 하면 애초에 종잣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까먹어도 그걸 다 까먹는다고 해도 다음번에 일어나기 쉬운데 이미 그죠? 퇴직금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거 까먹으면 그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더군다나 대학생들 해봐야 뭐 1,000만 원 까먹었는데 그분들은 했다 하면 억 단위로 까먹으니까 인생이 완전 망가지게 돼 있죠. 아무튼 뭐 주식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전업으로 살아남기 시리즈를 쭉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주식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마라톤입니다. 절대 100m가 아니에요. 100m 빨리 달리기로 생각하고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10년 걸려요. 10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10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시면은 언젠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들 공부하시고요. 매매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하지만 중간에 돈은 까먹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주식은 이게 결코 대박 아이템, 대박 사업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업들하고 똑같습니다. 동네 PC방 차리는 거나 동네 식당 차리는 거나 내가 편의점을 하는 거나 주식이나 다 같은 범주에 있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성투들 하십시오. 전업으로 살아남기 시리즈는 뭐 용두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하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 리플이나 블로그 들어와서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